다음 주부터 편히 살고 싶으면 도장부터 찍으세요. 며느리 소연의 낮은 목소리에 명자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2달. 67세, 평생 우체국 계약직으로 일하다 남편 장례 후 그만뒀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만 받으며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죠. 내 집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서류 여기 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소연이 내민 서류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연금 수급권 위임장.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원래 내 눈이 이렇게 안 좋았나? 이게 뭔데? 연금 대리 수령이에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저는 도장을 쥔 채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이 모든 일은 남편 장례를 치른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소연이 말했죠.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보내고, 일도 그만두고, 힘든 시기에 며느리가 챙겨주는구나 싶었죠.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없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인 밥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소화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드세요.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낮에 주무셨으니 배 안 고프시죠? 저녁엔 국만 한 그릇 나왔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셔야 숙면에 좋아요.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가 날 챙겨주는 건데 투정 부릴 순 없잖아요.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습니다.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반찬은 어디 갔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소연은 홍삼병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기력 보충하셔야죠. 드세요. 처음엔 1병, 그 다음엔 2병, 어느새 3병까지.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세요. 마시고 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금방 잠이 들었고 깨면 오후였습니다. 이상하다. 홍삼이 이렇게 졸리게 만들었나?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죠. 나이 탓이겠지. 남편 일은 충격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들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면 소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청소 도와주세요. 여기 좀 닦으시고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하세요. 제가 바빠서요. 어머님, 빨래 개야죠. 손 좀 쓰셔야 치매 안 와요. 몸은 무거운데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날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 저녁이 되면 소연은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홍삼, 드세요. 그리고 도윤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소연은 또 달라졌죠.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많이 도와주셨어. 정말 대단하시지? 도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걸까요? 며느리가 날 괴롭힌다고? 증거가 있나? 밥을 적게 준다고? 소화 안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일을 시킨다고? 손 좀 쓰라고 배려해 주는 건데. 홍삼을 많이 먹인다고? 건강 챙겨주는 거잖아. 모든 게 애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연금 대리 수령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흐릿하고 몸은 무겁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빨리 찍으세요. 다음 주부터 편히 살고 싶으시면. 소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15살 손녀 다은이가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려. 놀라운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이 시킨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거실 좀 닦아주세요. 제가 오늘 바빠서요. 오후 4시쯤 손녀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은아, 왔구나.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네. 다은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소연과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청소하시던데. 응.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손 좀 쓰셔야 건강에 좋잖아. 저는 걸레를 빨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 좀 쓰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윤과 소연 앞에는 반찬이 가득했지만 제 앞에는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것만 드세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배 안 고파서. 다은이는 많이 먹어. 사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다은이가 자기 앞 반찬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고, 우리 다은이 착하네. 괜찮아. 할머니, 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나물인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말했습니다. 다은아, 할머니 소화 안 되신다잖아. 괜히 배탈 나시면 어떡해. 엄마, 그래도 어머님, 편하신 대로 드세요. 다은아, 내 밥이나 먹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안쓰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아, 할머니가 이 꼴이 돼서.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소연이 또 홍삼병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홍삼 드세요. 하루 3병은 드셔야 좋아요. 소연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머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많이 드실수록 좋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홍삼을 받아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마실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해. 홍삼이 원래 이렇게 졸리게 만들었나? 그때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이가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는지 저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친 다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은이가 봤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홍삼 마시고 나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파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다은이가 교복을 입고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다은아, 할머니 졸려서. 할머니, 벌써 아침 9시예요. 9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이 있었나?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은이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어지러워서. 요즘 자꾸 이래. 그때 소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더 주무세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주무세요.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다은이가 학교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할머니가 쓸모없어서. 낮 12시쯤 저는 또 깼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어디 갔지?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엔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있네. 근데 왜? 저는 반찬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나물과 조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냉장고에 안 넣어뒀지? 그때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반찬통을 도로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프세요? 제가 국 깨워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소연은 국을 데워 제 앞에 놓았습니다. 국만 또 한 그릇.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날 위해서 하는 건가? 오후가 되자 소연이 또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빨래 좀 개주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알았어. 저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침침하고 몸은 무거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뭐라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녁 6시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은이가 현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다은아, 할머니. 오늘 밥 드셨어요? 응, 먹었지. 뭐 드셨는데요? 국, 먹었어. 다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국만요? 응. 다은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은이가 냉장고 안을 한참 보더니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다은이. 다은이가 알아챘구나. 그때 소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은아, 왔구나. 엄마, 이 반찬들 왜 냉장고에 안 넣어놔요?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거? 어머님이 소화 안 되신다고 하셔서 따로 보관해둔 거야. 그럼 왜 찬장에 넣어뒀어요? 상하잖아요. 오늘 만든 거라 괜찮아. 내일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어. 다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한데. 다은아, 엄마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숙제나 해. 알았지?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이 또 홍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드세요. 소연아, 오늘은 좀.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홍삼을 받았습니다. 한 병을 마시는데 소연이 또 다른 병을 내밀었습니다. 한 병 더요. 소연아, 이제 됐어. 어머님,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소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2번째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병까지. 마시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
이제 주무세요. 편히 주무시라고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다은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깨세요. 다은이가 제 손을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호흡이 너무 약해. 이거 이상해. 다은이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다은이가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다은이가 학교도 안 가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아, 학교는? 할머니, 오늘 토요일이에요. 아, 그랬구나. 저는 다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홍삼 몇 병 드셨어요? 응? 3병. 먹었던 것 같은데. 3병이요?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많이 먹으래서.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홍삼은 하루 1병이 적당하대요. 3병은 과다 복용이에요. 그래? 네. 그리고 과다 복용하면 어지럽고 졸리고 두통이 온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요즘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게 홍삼 때문이었어? 할머니, 혹시 홍삼 말고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그럼 홍삼만 드시는 거예요? 응. 다은이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홍삼 안 드시면 안 돼요? 다은아, 그게 엄마가 시키는 건데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점심 드셔야죠. 응. 다은아, 너도 밥 먹자. 엄마, 할머니 홍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루 3병은 너무 많잖아요. 과다 복용이래요. 다은아, 내가 뭘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 건강이. 다은아, 방 들어가. 지금.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은이는 저를 한번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이가 날 걱정해 주는구나. 점심은 또 국만 나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하는데.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줘. 이렇게 사느니. 그날 밤 저는 또 홍삼을 마셨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3병을 다 마시고 나니 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지기 직전 희미하게 다은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할머니가 이 꼴이라서. 그리고 저는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은 침침하고 손은 떨리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연금 수급권 위임장. 이게 뭔데? 연금 대리 수령이에요.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소연아, 이건 어머님, 지금 상태로 은행 가실 수 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대신 받아서 드릴게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연아, 이거 도윤이랑 상의 좀 하고. 어머님, 아들은 바빠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찍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다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다은아? 할머니, 그거 찍으시면 안 돼요. 소연이 다은을 노려봤습니다. 다은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방 들어가. 안 돼요. 할머니, 그거 찍으시면 엄마가 할머니 연금 다 가져가요. 이 애가 지금. 소연이 다은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연아, 이건 안 될 것 같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도윤이랑 상의해야겠어.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날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죠. 저녁 식사 때 제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단식하시는 게 좋겠어요.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소연아,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제 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굶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위장 휴식이 필요하세요. 소연아, 제가 건강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점심이 되자 다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밥 드셨어요? 아니, 아직. 다은이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 안 드셨대요. 어머님이 안 드신다고 하셨어. 거짓말. 할머니 배고프시잖아요. 다은아,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할머니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방 들어가. 다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너까지 미움받으면 안 돼. 다은이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건강하세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소연이 홍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드세요. 소연아, 밥도 못 먹었는데 홍삼이라도 드셔야죠. 기력 보충하셔야 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홍삼을 받았습니다. 1병, 2병, 3병.
마시고 나니 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힘들지? 내가 데려갈까? 여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나랑 가자.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깨세요. 할머니,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다은이가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무서웠어요. 다은아, 할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할머니 얼굴색 봐요. 완전 창백해요.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기록해둬야 해요. 기록? 네, 증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다은이가 제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텅 빈 내부도 찍었습니다. 홍삼, 병들도 찍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할머니 구할 거예요. 다은아,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죽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다은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왜? 제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서요. 할머니 걱정돼서. 다은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주민센터 가요. 거기 가면 도와줄 수 있대요. 주민센터? 네. 학교 상담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노인 학대 신고할 수 있대요. 다은아, 그건 할머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한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다은이 눈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어. 다은아, 할머니가 힘내볼게. 정말요? 응. 고마워. 다은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소연은 어떻게 반응할까? 도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정말 죽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로 나갔고 소연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다은이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요. 응. 다은이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다은이가 꼭 붙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숨 좀 돌리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은이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응, 고마워. 다은아, 10분쯤 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주민센터가 보였습니다. 저기만 가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분이 저희를 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다은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할머니가 집에서. 다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지원분이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진이랑 녹음이 있어요. 녹음?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홍삼 강제로 먹이는 거랑 밥 안 주는 거. 다은이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홍삼 드세요. 하루 3병은 드셔야 좋아요. 소연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머님,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창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일주일 전이요. 다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상황이신 거예요? 네. 할머니 하루에 국 한 그릇만 드세요. 그것도 안 주는 날도 있어요. 지원분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그런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 며느님이 연금 수급권 위임 요구하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도장 찍으라고. 지원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노인학대에 해당됩니다.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하지만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지원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 조사 나가도 될까요? 네. 그리고 연금 수급권 위임은 본인 대면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시 며느님이 다시 요구하시면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 네. 저 믿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소연이 뭐라고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다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쉬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다은아, 괜찮아요. 제가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어요. 다은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잠시 후 다은이가 라면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다은아. 저는 라면을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할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계속 챙겨드릴게요. 저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살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나? 주민센터 간 거. 소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네요. 응.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아니, 집에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나갔습니다. 다행이다.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왔구나. 밥 먹자.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앞에는 또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은이가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국만 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소화 안 되신데. 거짓말. 할머니 배고프시잖아요. 다은아, 식사 중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머니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데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마르는 거야.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죠. 아니야. 괜찮아.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건강은 제가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먹었습니다. 도윤이가 눈치챘을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다은이가 어디 나갔다 온 것 같아.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뭐가? 다은이가 자꾸 나한테 대들고 어머님도 눈치 보고 뭔가 한 것 같아. 그냥 산책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들킨 걸까? 주민센터 간 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는데 소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응.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은이랑 어디 갔죠? 그게 어디 갔냐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민센터 갔어.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민센터. 왜요? 그게 설마 저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증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연아, 밥 안 준다고요? 제가 매일 국 끓여 드렸잖아요. 홍삼도 사드렸고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챙겼는데. 하지만 어머님, 누가 믿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소연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아세요? 주민센터에서 조사 나온다고 해도 저는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잘 모시는 며느리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 걸까? 그때 다은이가 학교 가려고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다은아, 학교가 늦겠다. 할머니, 다은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학교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은이가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와 소연만 남았습니다. 소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저 몰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소연아. 그리고 다은이한테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제 딸이에요. 제가 교육시킬게요.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주민센터에 신고한 게 소용없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후 2시에 방문조사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불안했습니다.
내일. 소연이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오후 2시 주민센터 직원 2분이 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뵐 수 있을까요? 아, 어머님요?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며칠 전에 저희한테 오셨죠? 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주민센터에 가셨다고요? 네. 상담받으러 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같이 갔을 텐데. 소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분이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3끼 다 드세요. 제가 매일 챙겨드리거든요. 어르신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는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 끼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며느님이 강제로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냉장고를 확인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보세요. 소연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넣었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어머님 드실 반찬 다 준비돼 있어요. 제가 매일 챙겨드리거든요. 직원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 혹시 며느님한테 힘든 일 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니야. 잘해줘서 고마워. 직원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다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죠?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소연이 정말 날 챙겨주는 걸까? 하지만 그날 저녁 냉장고 안반찬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또 국 한 그릇만 놓였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소연은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연극이었구나. 주민센터 오는 거 알고 준비한 거야.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다은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주민센터 분들 오셨죠? 응.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대. 다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다은아,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저 더 많은 증거 모을게요. 꼭요. 다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줘. 이렇게 사느니.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이후 소연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도연 앞에서는 저를 극진히 챙겼죠. 어머님, 물 드세요. 제가
따뜻하게 데웠어요. 어머님, 이불 덮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하지만 도윤이 출근하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하세요. 여기 먼지 투성이네요. 어머님, 설거지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바쁘다니까요. 저는 몸이 무거웠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다은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대회라서 일찍 끝났어요. 그래? 재밌었니? 네. 근데 할머니 얼굴색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할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상담받았어요. 상담? 네. 할머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른 방법도 있대요. 다른 방법? 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서? 네. 노인 학대는 범죄래요. 경찰이 조사할 수 있대요. 하지만, 다은아, 주민센터 왔을 때도 소용없었잖아. 이번엔 달라요. 제가 더 많은 증거 모았어요.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과 녹음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마른 얼굴 사진, 냉장고 빈 사진, 엄마가 홍삼 강제로 먹이는 녹음, 밥 안 주는 거 녹음, 다 있어요. 다은아, 그리고 오늘은 이것도 찍었어요. 다은이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청소시키는 거 제가 몰래 찍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다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꼭 이길 거예요. 그날 밤, 다은이는 자기 방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증거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하나?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소연은 친구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또 저와 다은이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요. 경찰서. 응. 저는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다은이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는 주민센터보다 더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숨이 가빠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괴로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저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가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어요. 학대요? 네.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밥도 안 주고, 홍삼 강제로 먹이고, 일 시키고,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증거가 있나요?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경찰관이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보더니 녹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님, 홍삼 드세요. 하루 3병은 드셔야 좋아요. 소연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머님,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왔어요. 잠시만요. 형사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밥을 안 줘요. 하루에 국 한 그릇만. 어떤 날은 그것도 안 주고. 그럼 어르신은 하루에 뭘 드시나요? 국. 그게 전부예요. 형사님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르신, 많이 마르셨네요. 원래 몸무게가 어떻게 되셨어요? 60kg 였는데 지금은 50kg도 안 될 거예요. 2달 만에 10kg 이상 빠지셨다는 거네요. 네. 형사님이 다은이를 봤습니다. 학생, 이 증거들 언제 모은 거예요? 1달 전부터요. 할머니가 이상해서. 그래서 몰래 녹음하고 사진 찍었어요. 잘했어요. 이 증거들 덕분에 조사할 수 있겠네요. 형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고소. 하면 소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도윤은? 우리 가족은?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용기 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고 저희가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세요. 저희가 며느님 조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은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 네, 형사님이 조사하신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이 조사한다. 그럼 소연은 뭐라고 할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소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저녁 7시쯤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응. 오늘 어디 안 나가셨죠? 아니, 집에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오늘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앞에는 또 국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다은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소연이 또 연극하면 어떡하지? 주민센터 때처럼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사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며느님 조사 예정입니다. 혹시 집에서 위험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소연이 조사받는구나.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출근했고 다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소연만 남았습니다. 오전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소연 씨 맞으시죠?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노인학대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노인학대요? 제가요? 네, 친구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시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는데.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소연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소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소연이 경찰서로 끌려간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오전 11시쯤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경찰서에 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게 아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노인학대로 조사받는다는데. 미안해. 아들, 엄마, 왜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잖아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힘들었어. 엄마,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소연이 얼마나 엄마 잘 챙기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아, 엄마, 실망이에요. 경찰서 갔다 올게요. 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오후 1시쯤 다은이가 학교에서 조퇴하고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은아, 너 학교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왔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은이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경찰서 갔죠? 응, 잘하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내 아빠는 날 믿어주지 않더라. 아빠는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아빠 앞에서는 착한 척 했으니까.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믿어요. 끝까지요.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오후 5시쯤 도윤과 소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윤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석방됐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경찰이 조사했는데 소연이가 엄마 학대한 증거가 없대요. 소연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죠?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고. 하지만 녹음이랑 사진이. 그거요? 경찰한테 다 설명했어요. 홍삼은 어머님 건강 위해서 드린 거고, 밥은 어머님이 소화 안 되신다고 해서 국만 드린 거라고요. 소연아, 그리고 청소도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강제로 시킨 적 없어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소연이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게. 아들, 엄마, 대답해 보세요. 소연이가 강제로 시켰어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시킨 건 아니야.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 봐요, 여보. 어머님도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강제로 한 적 없어요. 소연이 승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소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아들아, 미안해.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조사받았어요. 우리 가족 망신당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이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다은아, 너도 할머니 편들지 마. 내 엄마야. 하지만 아빠, 저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밥 안 주고 홍삼 강제로 먹이고. 다은아, 방 들어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다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소연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소연아, 경찰도 소용없었죠? 이제 포기하세요. 하지만 어머님, 연금 수급권 위임장, 내일까지 도장 찍으세요. 소연아, 그건 안 돼. 안 되긴요. 어머님, 선택하세요. 도장 찍으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시든지. 어머님,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 남편 명의 집이고요. 어머님 집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도장 찍고 여기 계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소연아,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니? 요양원이든 고시원이든 알아서 가세요. 어머님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자. 이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 8시. 다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짐 싸고 계세요? 응. 다은아,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할머니, 이 집 나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할머니. 왜요? 다은아,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만 힘들어. 할머니, 다은이가 제 허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미안해, 다은아. 정말 미안해. 저는 다은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나가시는 거예요? 응, 나갈게. 잘 생각하셨네요. 그럼 연금 수급권 위임장, 도장 찍고 가세요. 소연아, 어머님, 이건 공평한 거예요. 어머님 여기서 2달 사셨잖아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럼 나가실 수 없어요. 소연이 문을 막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나갈 수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조사 후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형사님이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 씨, 어제 진술하신 내용 중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르신, 식사 관련해서요. 어제 냉장고에 반찬 가득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럼 오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형사님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반찬이 없네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제 다 먹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반찬을 다 드셨어요? 3명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조사 왔을 때만 반찬 넣으신 거죠? 아니에요. 그럼 영수증 보여주세요. 어제 산 반찬 영수증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냉장고에 반찬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김치만. 그럼 어르신은 하루에 뭘 드시나요? 국, 한 그릇.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연 씨, 허위 진술 혐의가 추가됩니다. 뭐라고요? 어제 조사 때 거짓말하셨죠?
냉장고에 반찬 가득하다고. 그게 제가 그때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것도 보세요. 뭔데? 어제 엄마가 냉장고에 반찬 넣는 거 제가 찍었어요. 경찰 오기 1시간 전에요. 다은이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증거 조작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소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재조사 필요합니다. 안 돼요. 저 잘못 없어요. 하지만 소연은 다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다은아, 할머니, 진실은 밝혀져요. 항상요.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를 구했구나. 오후 3시쯤 도윤이 급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또 경찰서에 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앉아봐.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할게.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남편 장례 후 달라진 소연의 태도, 줄어든 밥, 강제로 먹인 홍삼, 쌓여가는 일들, 연금 수급권 유입 요구. 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연이가 경찰 조사 때 거짓말했어. 냉장고에 반찬 가득하다고. 하지만 평소엔 김치만 있었어. 엄마, 다은이가 동영상 찍었어. 소연이가 경찰 오기 전에 급하게 반찬 넣는 거.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응. 다은아, 보여줄래? 다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는 모습.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30분. 경찰이 온 건 9시 30분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다은이가 다른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소연이 명자에게 홍삼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 밥을 안 주는 장면. 청소를 시키는 장면. 한 달 동안 다은이가 몰래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들아, 제가 엄마를 못 지켰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제가 좀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소연이만 믿고. 도윤아, 소연이는 내 앞에서 잘해줬으니까. 내가 몰랐던 거야. 엄마.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도 울었습니다. 오후 6시쯤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소연 씨 조사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허위 진술,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병원 한번 가보세요. 건강 상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아들아, 소연이가 기소된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소연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내 아내인데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소연이한테 얘기할게요. 도윤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다은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고마워. 다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다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녁 8시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예요. 응. 그리고 저희 이혼할 것 같아요. 도윤아, 괜찮아요, 엄마. 이건 제 선택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소연이 잘못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홍삼을 강제로 먹지 않아도 됐고, 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드세요. 제가 만든 거라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밥, 국, 반찬.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엄마,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식사 후, 도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심하게 영양실조네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 네. 그리고 홍삼 과다 복용 증상도 있어요. 간 수치가 높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나와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잘 챙겨 드릴게요. 도윤아, 그리고 엄마, 연금은 엄마가 직접 받으세요. 아무한테도 위임하지 마세요. 알았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엄마 돈은 엄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도윤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3kg 늘었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고, 홍삼도 하루 한 병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소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와 다은이, 도윤이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소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노인 학대 혐의를 인정합니까?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소연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님 건강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어머님 연금이. 소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소연, 노인 학대 및 사기, 위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배상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소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네, 알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다만 실망했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이, 엄마, 미안해. 다은이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그렇게 법정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응, 고마워, 아들. 그리고 엄마, 다은이랑 저랑 앞으로 잘 챙겨드릴게요. 알았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내가 이겨냈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55kg까지 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다은이가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체국 계약직은 아니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산책도 했습니다. 명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 며느리 일은 어떻게 됐어요? 재판 끝났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의가 승리했잖아요. 네. 그래도 마음은 복잡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었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다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모범 학생상이요. 선생님이 제가 할머니 도운 얘기 듣고 주셨대요. 아이고, 우리 다은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다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못 버텼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다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일요일 아침,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도윤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아들아, 엄마,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소연이랑.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 선택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 못 살아요. 도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다은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다은이가 괜찮대? 네. 다은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다은이가 우리 곁에 있어서. 점심을 먹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래도 다은이가 지켜줬어. 우리 손녀 대단하지? 저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갈 수 없어. 아들이랑 손녀 챙겨야 하니까.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소연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어머님 생각을 하며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밥도 제대로 안 드리고 홍삼을 강제로 먹이고 일을 시키고 연금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이에게도 미안합니다. 엄마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윤 오빠에게도 미안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소연,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걸로 됐어.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경로당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노인 학대 예방이었습니다.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 경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명자 씨가요? 네, 며느리한테.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녀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용기 내셨네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손녀가 있었으니까.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자 씨, 저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네. 며느리가 저한테 밥을 잘 안 줘요. 그리고 연금 달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참지 마세요. 도움 청하세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경찰서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도 드렸습니다. 언제든 힘드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경로당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명자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명자 씨가 먼저 해주셔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저는 다은이,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무슨 발표? 내 인생의 영웅이요. 저 할머니 얘기할 거예요. 어머, 할머니가 영웅이라니. 네,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은아, 고마워.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도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존경해요. 정말로요. 아이고, 너희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 다은이가 날 지켜줬고 도윤이가 날 믿어줬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도 있더라.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여보,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다은이 정말 훌륭하게 컸어.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여보, 보고 싶지만 아직은 갈 수 없어. 할 일이 남았거든. 다은이 대학 갈 때까지, 도윤이 재혼할 때까지 나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나처럼 힘든 분들 도울게. 여보,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지?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체면은 소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절차와 기록이 세웁니다. 그리고 용기가 세웁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요.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닿으셨나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사연 담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